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HLB의 가남 신약이 미국 FDA 승인 획득에 실패하면서 HLB는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LB 여파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부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부진이 이어질 경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HLB조차 신약 개발에 실패한 상황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게임사 시프트업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코스피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시프트업은 다음 달 3일부터 5영업일 동안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17일 공모가를 확정한 뒤 18일부터 19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한국투자증권, JP모간, NH투자증권이 공동 대표 주관사를 맡았고 신한투자증권은 인수사로 합류했습니다. 중국 시장 침체로 바닥에서 허덕이던 석유 화학 주가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반등과 함께 중국 당국이 15년 만에 도입한 이구환신이라는 노후 차량 및 가전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시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정책의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과거만큼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세가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반등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모습이죠.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화학 종목들도 일제히 힘을 받기도 했는데요. 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과거만큼의 주가 견인의 힘이 강하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에 힘을 받으면서 2,74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모습이었죠. 다만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 하락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양대 시장의 분위기가 다른 지금 이 상황에서 남은 한 주간의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신고가를 알리는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장은 그 흐름을 좀 못 쫓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우선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는 여러분들 뉴스로 접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8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4만 선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제가 오전 방송에서 다우는 4만 선, S&P는 5,500, 그리고 나스닥은 17,000,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2,800, 코스닥은 전고점 922,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950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다우는 4만 선 안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갈 것이다. 다만 중요한 라인이 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오늘 20일이죠.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국의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물가까지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죠. 근데 지금 물가 잡혔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이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잘 나온다면, 여기서 말하는 잘이라는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스닥은 17,000 가고 S&P 500은 5,500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22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차트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보시면 2742 이 선을 지금 등락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 2742선이라는 것은 즉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위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 살리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전고점 돌파하면서 2800 가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도체, 저PBR, 보험 이쪽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의 문제인데 코스피와 온도 차이가 나는 지금 장세는,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HLB가 있겠죠. FDA 승인이 불발됐기 때문에 시총이 계속 증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총이 6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조 원 단위로 좀 증발하고 있고, 2거래일 연속 하한가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 코스닥이 코스피와는 다르게 박스권 지지 라인을 이탈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되고, 이러한 증시에서 제가 전략 좀 세워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보험, 저PBR 관련주, 원자재 섹터까지도 아직 우리가 눌림 공략해 볼만하니까 눌림목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전 8시 50분에 단기 투자 관련해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현지 시간 22일이죠.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주목을 하면서 우리 목요일장에서의 시장 흐름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또 큰 도움을 주고자 우리 강사님께서 주말에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다고요?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주말에 제가 무료 강연회, 그러니까 단기 투자 관련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단기 매매 잘하는 정영석 강사님의 단기 매매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뒀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강연을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삼양식품이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구리값 상승 그리고 금값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들도 힘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대창은 무려 상한가 마감을 보인 모습이고요. 삼양식품이 12%대, 엘컴텍은 11%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하나솔루션 살펴볼 텐데요. 하나솔루션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초고압 케이블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력망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을 하고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소재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라는 것인데 기대감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에 7거래 연속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불닭볶음면 그리고 까르보 불닭이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12% 넘는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등장 이후에 늘어난 이 전력 소비로 전선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구리값도 오르다 보니까 또 덩달아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탄력을 확대해주면서 7% 넘는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죠. 이란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구리 가격도 불이 붙었습니다. 공급 차질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대창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소식이 영향을 받으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컴텍을 살펴볼 텐데 지금도 많이 오른 이 구리 가격이 장기적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이 지금 톤당 1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향후 12개월 안에 가격 예상 범위를 9천에서 12,000달러로 내다보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장에서 탄력이 확대가 되면서 11%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네. 우선 우리 강사님이 말해줬던 전선 관련한 종목들도 힘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어떤 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그러면 엘컴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엘컴텍. 어떻게 좀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엘컴텍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적에 기인한 종목이 아니라 테마성 논리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슈라고 함은 뭐 최근에 나왔던 이란 대통령 사망 소식에 따른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불안감 고조,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사재기 등등 다양한 어떤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컴텍입니다. 엘컴텍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장대 항목 세워놨는데 차트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종가 매매 관점에서 좀 들어가도 될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시간 외에서는 거래대금 4억 보합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00원이잖아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라인을 한번 소화할 때 들어가는 게 좋은데 1,700원, 1,800원 라인이 됩니다. 근데 이 라인을 돌파하려면 금값이 지금 제가 아까 선물 가격으로 확인했는데 2,440선 정도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금값이 고공행진하는 경우가 나왔을 때 이 1,700에서 1,800 사이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나온과 동시에 1,700에서 1,800 라인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도 타점은 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 타점 2,000원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의 이 분석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 이어서는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대창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창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자, 대창은 지금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지난번에 한국석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지만 대창 2구 산업도 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리 관련주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또 최고치를 찍었다. ETF 수익률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구리뿐만 아니라 뭐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다 지금 공공행진 중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아까도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말씀드렸는데 원자재 섹터 패턴이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대장주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흥구석유가 대장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고산업이 대장이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나 이번에 대창처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패턴을 여러분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알고 계셔야 되고 가격 전략은 제가 시가 매매 기법 이용해서 좀 잡아드릴 건데요. 이거 차트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2,080원 상한가 종가 마감했고요. 상한가 마감할 때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하게 닫았는지. 보시면 오전 9시 48분에 닫은 다음에 풀리지 않고 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상한가 팁을 볼 때 여러분들 그걸 좀 보셔야 돼요. 호가를 볼 때 지금 240만 주 걸린 채로 마감했죠. 240만 주 기억하시고 유통 물량이 얼마인지 좀 확인해 보자면요. 자, 보시면 한 2천만 주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 주 가까이 되네요. 4천만 주, 2배 이상 되는데 그럼 한 5% 걸려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5% 정도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제일 베스트는 10%인데 뭐 5%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괜찮다. 뭐 여기 봐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거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게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요거 유통 주택수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2.80원이죠. 상한가 강하게 닫았고 유통 주택수 대비해서 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전고 라인이 2,625원입니다. 자, 대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가 고가 찍고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가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시가 갭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10% 이상 뜬다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이 대창이라는 종목은 보내주시고요. 10% 미만일 때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갭에서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2~3% 정도 빠질 때 눌림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5에서 10%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이런 기법 내용들 나는 좀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방송들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 이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어서는 대한전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선 관련한 종목들 그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진즉이 좀 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아쉬운데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전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를 우리가 눌린 관점에서 지금 타점을 그러니까 잡을 수 있으나 유효 기간은 한 2주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6월 중순에 이제 시세가 좀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주 기억하시죠? 2차 전지 정말 고공행진 할 때 에코프로 150만 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보유자에 한해서 제가 강조드리고요. 대한전선인데 요거는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테마 논리에 실적 논리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매물대를 거의 다 소화했어요. 거의 다 소화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담고 있다 이겁니다.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올리고 있고 앞에 2년 전부터 물려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나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나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초 중순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 눌림, 2 눌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2 눌림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3고가 나오게 되고 3고점 이후에는 에고프로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전선 말고 대원전선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눌림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시세 지금 어느 정도 다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한전선은 일단 우리가 충분히 타점 잡아볼만 합니다. 타점 잡아볼만 한데 어느 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겠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17,000원 이하, 16,000원 이 사이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11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라인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25,000원에서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자, 그래도 가격적인 전략 한번 짚어주셨죠? 17,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싶으면 그때는 매수 전략을 좀 세워보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이렇게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어서는 삼양식품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전 이렇게까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었는지 몰랐거든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삼양식품 대형주죠. 그리고 음식료 섹터, 뭐 전력기기 섹터 이전에 봤을 때 그렇게 주도 섹터는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센티가 좋아지면서 또 펀더멘털도 좋아지면서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불닭 볶음면 잘 아실 겁니다. 매운 라면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삼양식품이 관련주죠. 사실 관련주의 대장주인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50만 2천 원 마감했는데 저는 더 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양식품이 일단 수급적인 측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담아왔는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뭐 사모펀드 금융투자도 담고 있고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죠. 뭐 계속해서 담는다면 고점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또 담을 수 있으니까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담고 있다 해서 이걸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거래 대금이 3,5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아마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밑에 구간,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오늘 이제 57만 9천 원 찍고 내려올 때 다 던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사람 심리가 점상 갔다가 이렇게 다음날 시세 분출하고 빠지면 참기 힘들거든요. 팔아야지. 수익을 좀 많이 봤으니까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들의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양식품은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도 되고요.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은 진입하셔도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 좀 까다롭습니다. 시간대 보시면 0.7 이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들어가시면 까다롭고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자면 40만 원 이하일 때 좀 괜찮아 보입니다. 40만 원 이하일 때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6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전략 괜찮다 들어봤고요. 신규 매수를 좀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40만 원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이 좀 남아있는데요. 자, 미중 갈등에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솔루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반사이익 수혜주로서 제가 가져온 종목인데 사실 미중 갈등이 지금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SNS, 조선, 해운,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바이오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인 SDN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하나솔루션 차트가 괜찮기 때문에 이거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솔루션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팔고 있고요.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장기 투자 성향이 좀 있는 금융투자, 연기금 담고 있고 단기 투자 성향이 있는 투신, 투자신탁이나 사모펀드도 좀 담고 있습니다. 투자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121선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들어가도 너무나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우리가 손익비 측면에서 3만 원 이하, 그러니까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라인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매수 타점 잡으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4만 원 라인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이 같은 특징주 분석들이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사님께서 매일매일 개장 전에 시장 전략들 세워주고 있으니까요. 그 전략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 온라인 강연에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단기 매매 좀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연을 꼭 시청하시면서 전략들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시장 공부 나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강사님의 강의 내용이 좋다라는 게 자꾸 소문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 좋은 강의,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단타 매매 기법 총정리 시간입니다. 배트맨 제가 오면서 단타 기법 많이 말해왔죠. 근데 이거를 총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시간을 좀 활용해 볼 생각이고요. 이번 시간 말고 또 다음에 목요일에 왔을 때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집중해 주신다면 단기 투자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타 매매 기법 총정리인데 크게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돌파 매매랑 5일선 매매, 눌림목 매매. 요거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향이 다 달라요. 물론 수익이 정말 빨리 많이 나는 거는 돌파 매매이고 제가 제일 잘하는 기법,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법, 돌파 매매 기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향에 맞게 좀 말씀드리자면 돌파 매매는 전업 투자자가 맞고요. 그다음에 5일선 매매는 전업 플러스 눌림. 그다음에 눌림목 매매는 전업도 되고 직장인, 자영업자. 그래서 제가 뭐 하나만 좀 가져오면, 가령 돌파 매매만 가져오면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채널을 좀 돌리실 것 같아서 제가 요 세 가지 더 쓸 수 있는 기법을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파 매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기법이죠. 우리가 보통 주식을 배울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좀 말을 많이 듣죠. 싸게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제 투자 철학에 좀 비춰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 네이버, 또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사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실 건가요? 돌파 매매 기법을 이용하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기법을 내가 체화한다면 하루 만에 5%, 10% 수익이 납니다. 요건 지금 제가 이 기법을 이용해서 매일 오전 8시 50분 무료 공개 방송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급등주의 꽃이죠. 급등주 다들 무서워하시는데 정말 장담하겠습니다. 뭐 수익이 100% 난다 이런 장담은 못 합니다만 급등주 중에서 여러분들 이 강의 오늘 들으신다면 급등주 중에서 돌파 매매 기법이라는 어떤 강력한 무기를 얻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종목 선정 기준이 중요한데 어떻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래대금 하루에 10억 터지는 종목 돌파 매매할 수는 없어요. 거래대금 빵빵 터지는 가령 로봇 AI 전선 전력 설비 이런 종목이 이런 섹터 있죠. 이런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해서 돌파 매매를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봉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터져야 된다. 요거는 분봉 거래대금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 있죠. 초전도체, S급 재료죠. 여러분들 초전도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가령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아직.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이 탈모 치료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 탈모인들이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 때문에. 그럼 치료제가 불티나게 팔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업입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돌파 매매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타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 들어갈 것인가, 종목을 결국 내가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점에 비해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목 선정했는데 종목 선정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나요? 아니죠. 결국 우리가 기백을 가지고 정말 진짜 매수 타점을 잘 잡고 매도 타점을 잘 잡아서 결국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매 타점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진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게요.
큰 물량이라고 함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같은 세력들, 돈 많은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 세력들이 들어올 때 요건 호가창 분석 필수입니다. 요거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매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요거 호가창 분석이 필수이기 때문에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매수세와 매도세의 경합시 진입한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자녀들 운동회 갈 때, 손주도 운동회 갈 때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줄다리기. 줄다리기 하는데 처음에는 팽팽하죠. 처음에는 팽팽합니다.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팽팽하다가 어느 순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끌어당기는 시기가 오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줄다리기 구간이 호가창상으로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매수세가 있고 매도세가 있다.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이러다가 매도세가 우위에 들어서면은 그 종목은 패스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비유를 들어드렸지만 매수세가 우위에 오는 구간일 때가 있습니다. 호가창 보시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때. 아유 전문가님 저는 이거 너무 빠른 매매라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증권사 기능별로 다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한 번만 누르면 매수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종목 선정하고 매매하실 때 MTS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워라 내워라 이거 돌파 매매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단타 치시면 안 되고 스윙으로 가셔야죠. 나중에 눌린 매매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 매매 하실 분들은 HTS로 진짜 외환 트레이더처럼 빨리빨리 매매를 하셔야 돼요. 초단위, 분단위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설정을 그렇게 하시고 매수 이후에 오르지 않는다면 즉각 손절매. 이게 무슨 말이냐. 0.5%, 1%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돼요. 수치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샀는데 오르지 않는다면 바로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매매 타점만으로 봤을 때 손절 못하고 실시간 대응 어렵고 손이 느리신 분들은 돌파 매매가 조금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눌림목 매매 강의도 가져왔으니까 채널 꼭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 타점 봤으니까 실전으로 넘어가야죠. 실전 보시면 코세스 지금 일봉 차트인데 여기 상한가 이후에 장대 양봉 세워놨죠. 세워놨는데 분봉상으로 한번 보자고요. 분봉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요거 호가창은 제가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재료가 S급 재료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분봉거래대금 설정을 또 해야 되는데 분봉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들어오는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이 거래대금 바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S급 재료를 보유한 분봉거래대금 100억이 실린 코세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걸 더해야 되죠? 어떤 걸 곁들여야 되죠? 아직은 조금 싱겁습니다. 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호가창 분석입니다. 호가창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세와 매도세의 경합. 그 사이에서 누가 이기냐. 그게 관건이다. 근데 매도세가 이기면 팔아야죠. 매수세가 이기면 줄다리기를 하다가 끌어당길 때 그때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 코세스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 구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떨어졌다가를 반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줄다리기로 치면 막 팽팽하게 이어지다가 내 쪽으로 끌어왔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이겼다는 반증이죠, 이 캔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캔들이 나옴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고 상한가 마감한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시면 5일선 매매라는 기법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5일선 매매는 무엇일까요? 5일선 매매는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올 때 매수하는 기법인데 이거는 직장인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요거는 대응을 할 땐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 실시간으로 내가 HTS, MTS를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라면 요거는 내가 그래도 한 시간을 내서 어느 정도는 좀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봐줘야 된다. 내가 애정을 가지고 봐줘야 되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매수하고 이거 안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5일선 위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일선 이탈할 때 매수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쯤이면 전문가님 싸겠죠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오전 8시 50분 공개 방송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는 분들은 방송 참여하시면 되고요. 일단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5일선 이탈한다면 매도. 너무나 직관적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기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5일선 제가 그려놓을게요. 그려놨는데 이 위에서 매수한다. 요 사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구간이든. 여기 이탈한다. 매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기법입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 수익이 날 때 분할익절하자. 제가 박스권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량익절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일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분할익절을 원칙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타점이겠죠?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목 선정 기준인데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500억 이상. 아까는 뭐 S급 재료, 분봉 거래 대금 100억 이런 거 좀 말씀드렸는데 5일선 매매 같은 경우에는 500억 이상 들어오셔야 되고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요거는 S급 재료가 아니라 A급 재료라 보시면 됩니다. A급 재료는 정책주, 우주항공, PBR, 또 뭐가 있을까요? 원전,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태양광, 친환경 요쪽, 풍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A급 재료이기 때문에 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 타점이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 장대 양봉, 망치형 캔들, 팽형 캔들. 요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대 양봉이고요. 망치형 캔들은 망치 모양과 같다 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누군가 뺐다가 밑에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에 말아 올리면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5일선 위에서 팽형 캔들. 요게 줄다리기 캔들입니다. 이런 캔들 많이 보셨죠? 이런 캔들 5일선 위에 나온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반대로 매도할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유성형 캔들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올 때가 매도 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바로 실전 차트인데 5일선 기법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매매를 하느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지지라인에서. 이런 지지라인에서 매수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해서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는, 연속성이 담보된 재료잖아요. 장내 시장을 거래소를 개설한다.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5일선 구간. 이런 데서 지금 보시면 망치형 캔들이 들어왔죠. 팽형 캔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 보시면 눌림목 매매가 있는데 이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에는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매수하는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S급 재료, A급 재료, B급 재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세 초입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확인되어야 된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실전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 거고요. 실전 차트 보시면 지금 네오센 같은 경우에는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5일선,
11선, 21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그냥 분할 매수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분할 매수했다가 어디서 팔면 되죠? 2파 고점에서 이런 부분. 정확히 고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네? 그럼 눌릴 때 기다려야지. 제가 그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네?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네? 그럼 눌리는 구간 확인해야지. 5일선, 11선, 21선 분할 매수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 보시면 네오셈이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네오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강의 내용 좀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단타 기법 좀 가지고 왔습니다만 소화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이기 때문에 소화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오전 8시 5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상황별 맞춤 단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 같은 강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혼자서 하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개장 전에 우리 강사님께서 시장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영석 강사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단기 매매 관련해서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연에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사항은 아래 하단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단기 매매 잘하시는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종목들 상승률 탑5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1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률 탑5 종목대로 확인하고 오니까 더더욱이나 우리 강사님께 단기 매매를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률 탑5에는 이름을 못 올렸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보인 종목들이 더 있거든요. 그중에서 LS 에코에너지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29일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약 30%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라고 할까요? 차트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파 이후에 눌렸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LS 에코에너지는 시간 외에서 60억 거래 대금 들어옴과 동시에 1.65%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시가 갭들 확률이 높다는 거 시간회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LS 에코에너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나갈 때도 줄줄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 제가 아까 1파 이후에 눌렸다가 1파 고점을 재돌파하는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선으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올라갔다가 내리는데 다시 올라갈 때 최종적으로 올랐을 때를 돌파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그리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자들은 더 보유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를 검토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만 원 최종적인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꽤 높은 자리죠. 지금 들어가시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꽤 까다로운 자리이고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눌려야 되느냐?
보시면 11선이죠. 11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32,500원입니다. 32,50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방송을 일찍이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요. 4만 원 부근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요. 그때까지 전략 잘 세워서 꼭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로보로보입니다. AMD와 글로벌 STEM 교육개발 확장 협력이라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로보로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꼽아주셨을까요? 네, 로보로보는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갔던 종목을 공략주로 가지고 왔다. 너무 높은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기 투자 잘하지 않습니까? 단기 투자 기법 이용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 로봇주입니다. 근데 신규 재료가 나왔는데 개별 이슈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슈냐? AMD 다들 아실 겁니다. AMD와 글로벌 스템 교육 개발 확장 협력을 맺었다. 그래서 로보로보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관련주인 로보로보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 가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호가창에 어떻게 물량이 걸려 있는지, 분봉상 강하게 닫았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시 27분에 닫았다가 중간에 풀렸는데 이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고 오히려 좋다. 무엇이 좋다? 풀렸는데 바로 닫았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살려고 밑에서 계속해서 대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가창 한번 봐야겠죠. 호가창 보시면 지금 물량이 240만 주 걸려 있는데 이건 대창이네요. 죄송합니다. 대창이고 로보로보를 좀 보자면 47만 주 정도 걸려 있습니다. 47만 주 걸려 있는데 여기 유통후 주식 수가 1,200만 주면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내일 시가 갭 들 때 흔들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매물대를 어디까지 소화했냐면 5,680원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중단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앞서서 형성되었던 매물대는 1차적으로 소화를 했으나 그 이전의 악성 매물대, 이전의 악성 매물대라고 하면은 2021년에서 2022년 1년간 쌓아왔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의미합니다. 이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일 시가갭 뜸과 동시에 그 물량이 대거 출회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통 물량 대비해서 호가창의 물량이 많이 안 걸려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악재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재료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차례 더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시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7,000원 이상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아울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25일에 강연회 진행합니다. 단기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 가령 종가 매매, 돌파 매매, 심화 버전까지 오늘 못 다뤘던 심화 버전까지 말씀드릴 거고 여러 가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도 따라하기 쉬운 눌림 기법도 말씀드릴 거니까 꼭 5월 25일 1시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강연회는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꼭 강연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강세가 나타났고요. 오늘의 1타 강의는 단타 기법에 대한 총정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로보로보였죠. 추후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